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139회 발송배정기술사 시험 1, 2교시 해설을 맡은 대한전기학원의 송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논술반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조금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문제도 몇 개 있었고 기존에 보던 문제도 약간 꼬아서 출제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감 난이도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상태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합격자 수를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죠. 사실 합격자 수는 이제 채점 경향에 따라서 이제 합격자 수가 나오니까 지금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죠. 항상 너무 속단하지도 마시고 너무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140회 시험이 이제 8월에 있으니까 140회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단도 하지 마시고 너무 믿지도 마시고 지금 그렇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평은 별도로 수요일 날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총평 이제 그걸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일단 1, 2교시만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화력발전기 정지 방식의 유닛 정지, 무부하 무여자 정지, 발전기 분리, 순차 정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만만한 문제. 이제 받으신 교재 1페이지를 좀 같이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닛 정지는 이제 비상정지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기 보호의 원칙이 있죠. 발전소 보호 시스템에 발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터빈하고 발전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전소 설비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우선 보호하자는 원칙에서 정지시키는 거라서 얘는 그냥 강제 정지예요. 비상 정지. 그래서 이제 86-1 개념 을 적용해 보시면은 무난하겠죠. 비상정지 개념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무부하 무여자 정지하고 발전기 분리 두 개의 문제인데 사실 무부하 무여자 정지는 지금 송전계통이 송전하고 발전하고 지금 흔한 말로 영업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송전하고 발전이 이제 한 군데 묶여 있다가 이제 2005년 지나면서 분리되면서 이제 송전 쪽하고 발전 쪽이 좀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이 무부하 무여자 정지나 이제 발전기 분리 개념이 조금 예전하고 좀 바뀐 게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접근하시기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제 무부하 무여자는 이제 똑같은 경미한 사고에 해당을 하지만 이거는 발전기 내부의 이제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고 얘는 송전계통 사고가 났을 때에 송전 쪽인 고장이 났으니 차단을 하고 내부는 그냥 운영을 하는 발전소 내부는 그냥 운영하는 형태의 정지 형태고 순차 정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정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이거 설명이 조금 어차피 이 문제가 강제됐다 그러면 1교시 만만치 않았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10개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인 즉슨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초이스가 됐을 때에 이걸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초이스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걸 초이스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이제 그래도 어찌어찌 쓰셨을 건데 이거 조금 문제가
됐을 걸로 좀 판단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쉽지 않으셨던 문제로 보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무브와 무효자 정지는 2번 1페이지에 2번에 방가로 2번 보시면 터빈 보일러 일정 상태로 유지한다. 발전기 분리는 얘는 발전기만 분리하고 손해는 유지를 하는 거.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이런 사항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순차 정지는 정상 정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뭐 다시 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최근 100회 이내에 나온 적은 없다라고 없었던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딱 나오면 짜증이 나죠.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면. 자, 근데 2번은 더 짜증나죠.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요즘 업계에서 핫한 이슈긴 합니다. 저도 이거 공청회 몇 번 갔다 왔어요. 이제 이거 핫한 이슈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왜 핫하냐면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그 송전 민간 개방.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는 송전을 민간에 개방하는 그 키포인트예요. 이게 왜 법제정 배경은 딱 이거죠. 송전망 지연. 신재생 너무 많이 들어와. 근데 송전망이 지연돼서 지금 못 받아줘.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막 한다는데 송전이 없어서 못해.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그거죠. 송전 건설을 민간이 할 수 있게 풀어줬죠. 지금 우리 전기사업법상 발전 사업자만 민간에 개방이 되어 있고요. 송전하고 배전은 한전만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민간이 송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배경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특별법에서 송전을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풀어주겠다라는 뭐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과는 이거였죠. 민간이 건설은 해. 근데 건설 완료되면 한전에 소유권을 넘겨. 요거예요, 지금 사실은. 핵심, 요 법에 제가 갔다 왔던 민간 때문에 저도 좀 갔다 왔고, 사실은. 민간 개방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게 배경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2번 심의 의결사항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하다 싶죠, 사실은. 너무하다. 그래서 1번도 이런데 2번 이런 게 나오니까 현장에서 느끼셨을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좀 뒤쪽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앞쪽에서 이러면은 1교시는 3개 버리고 우리가 10개 가야 되는데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자, 요 내용에 대한 해설은 저희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의 2페이지에 담겨져 있고요. 2페이지에 담겨져 있고 제가 핵심 요지는 지금 말로 드린 게 사실 그거예요. 사실 송전 민간에 개방하자 하는 법토대 만들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개방이 됐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거라서 이게 핫하긴 합니다. 핫하긴 합니다. 이게 우리 요거와 관련된 조직과 또 일맥상통하는 문제들이 좀 몇 개 나온 걸 봐서는 한 두어 개 정도, 두세 개 정도가 이제 그쪽 관련된 분이 출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3번 문제. 자, 제동건선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것도 이제 빈출은 아니지만 엄청난 빈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 애긴 합니다. 제동건선 뭐 설치 위치 뭐 이게 설명하고 우리 계좌철심의 끝에 어떻게 단락화라고 같이 농용건선 이 농자가 이제 벙어리 농자죠. 그래서 이게 아무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건선이 여기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유도기 효과, 유도기 토크를 만드는 유도기 효과를 여기서 흡수하는 거죠. 계좌 자체, 철심 자체는 뭐가 높아요? 임피던스가 높아요.
저항이 크단 말이죠. 그럼 계좌 자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저항값에 의해서 뭐가 나와? 발열이 되죠. 근데 제동건선을 놓으면 유도전류가 이 제동건선이 임피던스가 낮은 제동건선을 흐르면 발열도 덜 되고 유도기 효과도 유도기 토크가 잘 만들어지니까 얘는 회전기 토크 그 난조 토크, 난조를 만드는 토크의 제동 토크 역할을 할 테니까 당연히 목적이 이거죠. 그래서 구조는 요 개념 좀 설명하시고 역할은 난파거나 안정도, 난조방지 1번 나오고 파형 개선 나오고 건전상 전압 상승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시험 볼 때도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거를 따로 안 가져가셨다고 해도 뭐 저희 학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흔한 말로 짬밥이 조금 되신 분들은 그림 좀 그리고 이거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난조방지 건선인데 제동건선의 다름이 난조방지 건선이고 우리가 그렇게 유도기 토크를 얘기하고 제동 토크를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니까 이게 다른 게 잡을 게 엄청 많으면 이런 거 안 잡아도 되는데 그런 시험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잡으셨을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책자의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제동건설의 역할이 있고 자 제동건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우리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주로 돌긋기는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와 횡축 반작용 리액턴스가 모양상 다를 수뿐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리액션 토크가 있고 그 토크를 잡아줄 수 있는 제동 토크도 이 제동건선이 만들어 줄 테니 그리고 원통기에선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고 제동건선이 없다고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수업 때 사진으로 봤죠. 원통기에서 제동건선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 단락칸에 제동건선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달려 있죠. 실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조금 언급해 주면 무난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1교시에선. 그래서 또 이번 같은 시험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기본만 하셔도 점수가 꽤 잘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번 같은 시험에. 이게 사실은 변별력 없이 문제 쉽게 내고 그냥 디테일로 그냥 문제 편안하게 내고 디테일로 승부하는 시험이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조금 난이도를 변별력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시험들이 더 좋은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너무 최근에 138회가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막 계속 엄청 많이 들어본 것들로 내고서 그러고 이제 합격자 수 조절하려면 답안지에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디테일 싸움이 됐었잖아요. 그런 시험이 좋은 시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디테일 싸움하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고 내는 것들이 단기에 합격하기는 더 좋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전반부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전반부에. 해체공사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나왔던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해체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원자력발전소가 인제 해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신출이고요. 개념, 해체 방법, 해체 절차 이것도 핫하냐? 핫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봤어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그거 딱 요거였더라고요. 미국 방식이 하트콜드라고 해서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주변 거를 하는 형태, 해체.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처럼 못하겠죠. 콜드 투 핫이라고
조금 만만한 것들부터 하고 고준히 애들을 나중에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알 수가 없죠. 시험장에서는 알 수는 없었겠죠. 이거를 알 수는 없어서 개념은 뭐 안전하게 잘하자 뭐 이런 게 나오고, 해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드 투 핫하고 핫투 콜드가 있고, 해체 절차는 우리나라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콜드 투 핫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체 준비하고 해체하고 방사능 처리하고 복구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교재 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뭐 대부분이 초이스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강제돼서 문제를 쓸 때 이런 게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아예 방사능 위험성 뭐 이런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느끼셨을 겁니다. 자, 5번 문제. 자, 잼 레이시오를 설명하고, 우리가 잼 레이시오, 제이밍 레이시오 설명까지는 얘는 단거리니까 그래도 얘는 단거리니까 10점 어느 정도 세팅이 되겠었을 거고, 뭐 키워드 뭐 2.85에서 3.15D 사이죠. 사이. 요걸로 그림 그리시고 설명하시는 게 기본 베이스셨을 거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지. 내경이 200이라는 건 D가 200mm. 관로 공칭 단면적을 뜩 알려주고 뭘 알려줬어요? 관로랜다. 그 선로의 케이블의 공칭 단면적하고 외경을 알려줬죠. 선로 외경이 63.8. 그래서 JR 계산해 보면은 200 나누기 63.8을 하니까 이게 얼마였다? 3.13D, 3.13인가 그랬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3.13이니까 여기에 좀 들어오죠. 재수 없으면 끼는 거지. 흔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재수 없으면 낀다라고 쓰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의 제이밍 레이시오 좀 설명해주고 그림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제이밍 레이시오 설명 대체까지. 그래서 요 구간 피하고 아예 밑으로 피하거나, 아예 요 구간을 피하거나 위로 피하거나가 대책이죠. 그거 써주고, JR 계산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JR 계산 한번 하시고.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숫자가 나오니까 뭐 있는 거 아닌가. 숫자가 나오니까 뭐 있는 거 아닌가 당황하실 수 있었는데, 당황 안 하시고 이 숫자 갖고 그냥 JR 계산 하셨으면 그냥 얼추 해결이 되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10점 제이밍 레이시오 할 때도 약간의 그 대책 중에서 지금 요런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대책이 있어요. 요런 문제가 있었을 때 대책. 그래서 관을 바꾸거나, 그건 원론적인 대책이고, 관을 뭐 바꾸거나, 뭐 윤활제나 장력 관리 천천히 하란 얘기예요. 천천히 하거나, 분할 포설 세 가닥을, 말도 안 되지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그 103조 있는 거를 세 가닥을 따로따로 포설을 합니까? 현장에서 그럴 일은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뭐 좀 몇 가지 적어주면 좀 더 점수가 나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핵심은 제이밍 레이시오 설명하시고 요거 계산해서 여기로 들어간다 까지 가시면은 무난했을 겁니다. 이제 5번까지 지금 왔는데 만만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 현장에서 이거 딱 이 숫자 만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뺏기셨을 거예요. 우리 평상시 10점짜리 한 6, 7분에 작성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뺏기셨을 겁니다, 이것도. 자, 6번.
자, 전격 주파수 60Hz 변압기를 동일 전압 50Hz 계통이 사용할 경우 다음과 뭐 설명해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25점으로 반복되던 애 중에 하나입니다. 25점으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우리가 전압 유기기전력식을 가지고 전격이 60인데 50Hz에 쓰면 결국은 주파수는 전격이 60인데 50으로 감소가 되고 자석 밀도는 유기기전력 식에 의해서 50분의 60으로 늘어나서 1.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은 이거였죠. 이거. 그래서 뭐 이거는 또 25점도 아니고 몇 점으로 나온 거예요? 10점으로 나왔잖아요. 물어보는 것만 딱 쓰면 되죠. 무슨 포화 이런 거 10점에서 여기다 우리가 포화를 언급해서 얼마나 점수를 더 많이 받겠어요. 근데 물론 언제 언급을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 그냥 다 쓰는 거예요. 1.2배 쓰고 철손 중에 철손이 주로 히스테리시스 손하고 와류손 있잖아요. 근데 와류손은 KTF-BM이기 때문에 와류 개수의 KTF-BM이기 때문에 F하고 BM이 동일 레벨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고 늘면 쌤쌤이 되죠. 그래서 와류손은 바뀔 일이 없고 히스테리시스손만 알파라고 해 그냥. 그래서 FBM의 X승인데 이 X를 뭐 1.6에서 사실 2로 보죠. 그래서 1.6으로 보셔도 되고 2로 보셔도 돼. 그냥 이제 만만한 게 2잖아요. 만만해서 2로 보면은 얘는 더블, 얘는 1승이니까 얘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1.2배 늘어나면 1.2배 1승만큼 뭐가 히스테리시스손 늘어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1.6승 넣으셨으면 1.6승을 하셔도 돼요. 현실값이 1.6승이니까. 현실값은 그거는 자유롭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온도를 만드는 건 손실이에요, 다. 온도를 만들고. 그럼 동선에 의한 온도 상승이 있을 거고, 철선에 의한 온도 상승이 있는데, 사실 동선은 여기 주파수가 줄어들면 표피효과가 줄죠. 우리 표피효과의 깊이식에 뭐가 있어요? 분모에.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준 만큼 표피효과의 깊이가 줄어서 주파수가 깊이가 늘어서 실효저항이 좋아져요. 그래서 동선은 미미하게 감소할 수 있지.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 실효저항 변화값은 거의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히스테리시스 손 때문에 온도가 늘어나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늘어날 거고.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R하고 X에 비례할 텐데 리액턴스 안에 또 주파수가 있잖아요. 주파수가 있으니 또 전압 변동률은 감소를 할 거고. 이 정도만 해도 돼. 10점이니까.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근데 이번 회차는 시간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 그래도 시간이 있으셨으면 우리는 아는 거 다 써야 되니까 조금 그런 형태 이번 회차는 시간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아는 거 다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수는 10점짜리 25점에 맞춰 쓴다고 25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10점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게 엄청 영향은 없겠죠. 이게 사용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긴 하죠. 사용이 돼야 안 돼요. 우리 변압기는 전력 계통에서 쓰는 변압기가 60Hz 전격이 50Hz로 써도 될 정도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 불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되려면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충전기에 들어가 있는 변압기나 되는 거예요, 그 수준. 그냥 안 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전력 계통에선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신 걸로 결론 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내용이 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7번 문제 보시면 삼성식 손전솔로에서 이상 단락 고장 시 단락 전류와 건전성 전압을 구하시오. 단 고장 조건은 삼성식 중성점 직접 접지 중성점 저항 무시하라는 얘기고요. BC 이상 완전 단락됐다는 건 고장점 저항 무시하셔라. 그 얘기죠. 문제가 심플하죠. 문제가 심플해요. 그래서 뭐 기질량 제가 이런 거 유도하는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질량과 결과식을 암기한 상태에서 중간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기질량은 이제 사고 그 건전상 BC 이상 사고니까 건전상 전류 0이고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거지. 단락은 이제 B상 기준으로 EA일 거고 단락 전류는 건전상 전압 이제 VAG A가 Z1 더하기 Z2의 E Z2가 될 거고 사고상이 이거의 절반이 되죠. 근데 사고상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10점인데 뭐 그냥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쓸 뭐 여력도 없죠. 그래서 이거 대칭자표법으로 기질량 가지고 그 VB는 VC보다 같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A는 0이다 뭐 이거 가지고 해서 대칭자표로 유도를 하면 이게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뭐 정규반만 들으신 분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그나마 1교시에 반가운 애예요. 반가운 얼굴. 그나마 1교시에 요거 그래도 1교시에서 할 만한 애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 7페이지에 그냥 담아놨습니다. 이거 뭐 등가위로 그리시고 설명하시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1교시 자체가 워낙 낯선 게 많아서요. 이번에 낯선 게 많아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으로. 자, 송전솔로용 거리계전기 적용 시 문제점에서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거리계전기 적용상 문제점은 25점 베이스, 제가 어떻게 권장을 드리냐면 25점으로 조금 세팅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아마 앞글자 따서 정리를 많이 해 놓으셨죠. 앞글자가 뭡니까? 아가분다, 전직동타 해가지고 오부동작하는 놈하고 오동작하는 놈하고 조금 구분해서 암기에 돼 있었을 거고, 이게 10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분류효과도 그냥 말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25점으로 이거 2페이지 반 쓴다고 25점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10점에 맞춰서 그냥 한 페이지 반? 한 페이지 정도만 정리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좀 들죠. 아가분다 전직동타로 이거 쓰고 나시면 이제 대책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 근데 이제 대책을 쓰고 싶잖아. 대책을 좀 쓰고 싶은 욕망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가분다 전직동타 쓰시고 대책 쓰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 아가분다의 아가 이제 아크저항이잖아. 아크저항 대책, 아크저항 언더리치잖아요. 대책으로.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개통에서 실제 그 아크저항의 문제점, 여기 있는 문제점은 우리 개통에서 다 해소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개통 송전솔로에, 지금 우리 송전솔로에 3단계 한시차 거리계전이 후비보호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는 다 해소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리액턴스형 특성을 가미해서 쓰는 거하고, 우리 4변형 계전기 쓰거든요. 4변형 계전기가 그 거리 계전기, 모호형 계전기의 리액턴스형 특성을 가미해 놓은 거예요. 4변형 계전기에서 4변형 계전기나 이제 리액턴스형 적용하는 게 대책이 될 거고요. 자, 분류효과는 뭐 이제
혼자도 10점으로 나오는 애니까 우리가 뭐 회로 그려서 어느 정도 준비는 돼 계셨잖아요. 그래서 분류효과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 이제 분류효과의 문제가 이제 결국은 다단자 계통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니까 대책으로 우리 주보어 쓰고 있는 PCM 전류차동을 쓴다거나, 우리가 이제 3단계 한시차 거리계정기를 정정할 때, 거리계정기 정정할 때 분류효과를 감안해서 정정을 해요.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분류효과라는 게 우리가 다단자 계통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지 않고 정정을 해서 생기는 거잖아. 실제로는 K값에 정정을 하더라고. 분류효과를 포함해서 정정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시중 규제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실제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책에는 그냥 분류효과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정정한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무난하겠죠, 사실은. 요거는 저희 논술반 분들은 저희가 수업 때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실제 어떻게 정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류효과 때문에. 자, 세 번째 가까운 지점 동작, 이거 기억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우리 고속도용 쓰잖아요. 그래서 고속도용 거리계정기가 대책일 거고, 전압상 실시 오동작 이제 PT 소스 문제가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변전소에 뭐가 있어요? VTF가 있습니다. 볼테지 트랜스포머 페일러라고 VTF 기능을 다 넣어놓거든요. 이제 그런 게 대책이 될 거고, 직리분해에 의한 오버리치는 이게 고장 성분에 이제 직리분이 많아서 생기는 오동작이니까 우리가 디지털 계정기 쓰면서 필터링 쓰는 게 대책이 될 거고, 동기 탈조 시 응동은 거리 계정기 동작에 동기 탈조가 같은 궤적으로 들어온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으니까 이것도 이제 파워 스윙 블럭. 그래서 PSB가 우리가 적용이 돼 있죠. PSB 기능이. 이제 그런 것들이 대책이 될 거고, 다중사고 시하고 타상사고 시는 좀 묶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리계정기에서 이제 우리가 단락우선 쓰는 게 있어요. 단락우선 적용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대책으로 들어가고, 다중사고는 우리가 존3에 단락우선을 적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락우선이 별게 아니에요. 전압소스 받아서 그냥 지락나면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가지고서 단락우선 판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8페이지에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받을 점수 다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받을 수 있는 점수. 자, 넘어갑니다. 9번. 자, 분산형제는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한전계통 이상치 비정상전압과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분산형제는 분리시간, 계통 유지 조건을 위한 비정상전압과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운전 지속시간. 자, 이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해석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냐? 항상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근데 얘하고 분산형제는 기준하고 신재생 발전기 기준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 섭섭해. 너무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도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얘기했어. 이번에 또 나오겠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겠지 뭐. 했더니 진짜 또 나오더라고. 이런 수치까지 외워야 되냐? 저희 나와드린 책자의 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수치까지 외워야 되냐 싶지만 우리 이런 수치까지 외워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준비를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외우셨을 거고, 안 외우신 분들은 또 있으실 거고. 그래서 뭐 좀 나눠지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저희 책자의 옛날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 모범답안 그냥 카페에서 넣어놨거든요. 어쨌든 이거 그냥 바뀐 거 외워서 쓰셔야 됐을 뿐이 없고요. 이번에 나왔다고 다음에 안 나오겠지? 없습니다. 또 외우셔야 돼요. 바뀐 거 또 외우셔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전기통 프리커 발생 원인과 경감 대책. 이것도 뭐 프리커는 이건 진짜 고전적인 문제죠. 고전적인 문제인데 뭐 10점으로 그래도 10점으로 나왔으니까 뭐 그냥 간략하게 원인하고 대책 쓰시면 되겠죠. 고전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뭐 프리커 발생 원인은 임피던스 급변이죠. 그래서 전류 급변하는 거. 그래서 뭐 시중 교재에 있든 저희학원 교재에 있든 있는 내용으로 발생 원인, 그 전류 급변하는 거 결국은 프리커라는 게 전압 강화잖아요. 전압 강화라서 전압이 달라지니까 뭐 전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하는 상황에서 뭐 깜빡거림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프리커 원인은 전류 급변이고, 전류 급변은 사실 부하 임피던스 급변이죠. 부하 임피던스 급변에서 그 임피던스 심한 부하, 그래서 뭐 병원의 엑스레이, 뭐 플랜트, 뭐 유도전동기, 뭐 이런 것들이 기동할 때, 유도전동기 기동할 때 전류가 급변하니까 그런 거에 따른 전압 급변으로 언급을 하시면 될 거고, 원인은 대책은 우리 앞글자 따서 외운 거 쓰시는 분이 없어요. 앞글자 따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교재에도 공급자칙하고 수용가칙하고 나와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신 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그래도 10점이라 디테일의 차이가 점수를 엄청 차이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디테일의 차이가. 그래서 그 내용으로 10페이지에 정리된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열거 안 할게요. 어차피 시중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10점에 이 세 개를 다 물어봤어. 병렬운전 조건의 조건 불일치 시 발생 현상과 영향. 거기다 이제 여기 활용 점정은 요 3번이었죠. 전력계통 운영 측면의 각 일꾼의 중요성. 우리 이 두 개만 갖고 25점 쓸 수 있어야 돼, 사실. 25점 베이스로 이 두 개만 갖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요약해서 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뭐 25점에 나오면은 뭐 등가열로부터 그리셔서 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G1, G2 해가지고 여기에 순환전류 표시하시고, 새로운 여기에 E1, E2 있고, 뭐 새로운 기전력 ER은 E1 마이너스 E2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 순환전류 뭐에 이 Z1하고 Z2에 반비례해서 순환전류 흐른다 뭐 해서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점으로 나왔잖아요. 언제 등가열로부터 그리고 있습니까? 그냥 바로 벡터도로 넘어가시고, 발생 시 현상은 기전력이 다른 거는 무효순환전류, 그리고 위상이 다른 건 동기화전류, 동기화력, 그리고 윙크, 주파수는 순환전류가 주기적으로 흐르죠. 그래서 위험 잘못되면 탈주까지 간다라고 키워드를 잡아놨죠. 그리고 파형하고 상회전 방향은 사실상 발전소 건설 시 결정이 되죠. 파형은 발전기 만들 때 결정되고. 왜 이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 3번의 중요성에서 결국은 계통 운영 측면에서 중요성은 앞에 세 개예요. 크기, 위상, 주파수. 크기, 위상, 주파수가 이 3번에 주요 설명이 필요한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동기화 전류하고 동기화력 설명하시고요. 위상에선 이 두 개만 잘 설명하시면 돼. 크기하고 위상 10점인데 뭐 설명하시고, 나머지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결국은 요걸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 운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전압 크기는 전압 제어와 관련이 있겠죠.
전압 크기. 무효순환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의 여자의 중요성으로 좀 설명을 하셔야 되고, 무효전력 공급에 맞춰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위상이죠. 위상. 위상 문제는 결국은 동기 화력을 주고받는다라는 건 부하의 분담을 서로 계속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화력의 관점에서 동기 투입 시의 문제, 탈조 시의 문제를 조금 언급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파수 불일치도 요거까지는 좀 신경 써서 설명하셔야 되겠죠. 주파수 불일치까지는. 주파수 불일치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다가 심하면 뭐 돼요? 탈조되죠.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하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3번을 잘못 설명하신 분이 점수가 좀 낮게 나올 것 같고, 1, 2번은 그렇게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1, 2번은 변별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3번에서 약간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별력. 그래도 이번 회차의 1교시에서는 이거 안 잡을 수 없었죠. 뭐 거의 다 잡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1, 2번까지는 그냥 가니까 3번 조금 고민스럽더라도 이게 25점으로 나왔으면은, 요 상태가 25점으로 나왔으면은 이제 3번에서 완전 변별력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막 수식 포함해서 막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거기서 좀 변별력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걸 25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괜찮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뻔 했는데, 변별력을 가지니까, 이제 변별력이란 건 결국 실력자들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실력자들이 나갈 수 있는, 뭐 디테일 좀 외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력자들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공부를 깊게 오래 하신 분들이 좀 나갈 수 있는 형태. 자, 그 내용 11하고 12페이지에 조금 분할돼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12번 보겠습니다. 계통 AB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연계선 조류량 계통 B로부터 계통 A 쪽으로 흐를 때 계통 부하 변동을 델타 L, 이에 의한 주파수 변동을 델타 F라고 할 때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자, 1번 정주파수 개념, 2번 각각 부하 변동의 및 계통 주파수 변동. 자, 이 문제는 계통공학책에 똑같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은 명확하게 계통공학책에 있는 내용이 모범 답안이겠죠. 당연히. 지금 그게 저희 나와드린 교재의 13페이지에 제가 그대로 긁어서 계통공학책에 있는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계통공학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정주파수 제어 설명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래프 좀 그리면서 조금 설명할 수 있겠죠. 정주파수 제어 좀 그래도 그래프 하나 정도는 더 넣어줄 수 있지. 그죠?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그 부하 변동이라는 게 주파수 변동이 두 개가 있으니까, 특성 정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에 뭐예요? 델 L이잖아요, 사실은. 델타 LA 더하기 델타 LB가 되죠. 요 정도는 그냥 문제만 보고 다 알 수는 있죠. 요 정도는. 근데 이제 계통공학책에는 얘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K로 놨어요. K로 놔져 있어.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썼더라, KB죠. 죄송합니다. KB의 델타 B일 텐데, 요걸 가지고서 나중에 요것도 또 역산해 줄 수 있고. 근데 K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지금 교재에 있듯이 요런 식의 형태로 나와요. 근데 요런 요 식의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하신 것과 제가 교재를 드린 계통공학책과 똑같이 한 것과의 점수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말은 합격할 때까지 기본서를 안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공부를 좀 오래 하시다 보면은 약간 기본서를 등한시하는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본서 내용대로 그대로 기술을 못 하셨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요. 그럼 그대로 못하면은 요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런 식으로 하고,
요거에 근거해서 사실은 델 LA는 KA의 델 F고 델 LB는 KB의 델 F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선으로 기술하면.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망아드린 교재에 보시면 델 LA는 K 델 F에 델타 PT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연계선 조류를 가지고서도 풀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사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저희가 나눠드린 교재처럼을 그 모범 답안의 싱크로율 100%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점수 차는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세요. 나중에 점수 결과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델타 PT, 연계선 조류량을 가지고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우리 계통과학 책에 떡하니 있기 때문에 요건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다 복기들 하시잖아요. 점수들 매기고. 점수가 합격자하고 왜 차이 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점수 차이가 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읽으시. 자, 전력 계통에 아래와 같이 전압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통 및 수용과 전기기기의 효율 및 수명 및 손실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도 1교시에서 답답한 쪽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또 명확하게 물어봤죠. 아이템이 뭐예요? 조명, 유도전동기, 컴퓨터 및 전자기기. 전압이 너무 높을 때, 낮을 때. 이게 명확하게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를? 효율, 수명, 손실. 다 설명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일단은 효율은 낮으나 높으나 전압이 높거나 낮은데 효율이 좋을 일이 있습니까? 없죠. 수명은 전압이 낮다라고 수명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정전력 부하들은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커집니다. 지금 여기 열거한 것들이 대부분이 지금 정전력 부하 특성을 많이 가져요. 정전력 부하. 그러면 일단은 손실은 전압이 높을 때가 낮을 거고 전압이 낮을 때가 손실 좀 더 늘어날 거예요. 손실 좀 나고 그 손실 때문에 효율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거고 그죠? 그 수명은 전압이 높으면 낮아져요. 특히 조명 같은 건 드라마틱하게 낮아져요. LED는 그나마 좀 난데 백열등은 거의 제곱 3승 4승에 비례해서 수명이 극강합니다. 그런 특성들이 다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런 특성들이 다 기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으신 분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설명하셨을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건축전기에서 넘어오신 분들 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1교시에 만만한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예. 개통? 개통이네요.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 수영가의 이 얘기 때문에 개통의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개통에 있는 조명은 수영가 조명하고 다릅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조금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인터넷에서도 많이 좀 알아봤는데 이겁니다 그냥. 예,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아니 뭐 개통에 있는 조명은 다른 조명을 씁니까? 우리가 LED 쓰고 백열등 쓰고 형광등 쓰지? 전자기가 뭐 좀 다릅니까? 아니라서 결국은
요거 한 덩어리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는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저도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취지가 그렇게 해석됐을 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기술이 되어야 돼서 또 의외로 또 키포인트 잘 맞춰서 쓰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점수가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의외로 그거를 홈런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가다 또 말도 안 되게 사실 대충 썼는데 핀트가 맞아가지고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좀 이렇게 따지면 1교시에서 만만한 게 있나요? 지금 만만한 거 1교시에서 만만한 거 좀 뽑아보면 전 잘 없네요. 뭐 아까 제동건선이나 조금 괜찮고 제동건선 거 하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군사형 전원 기준도 사실 저는 선수가 아니지만 선수분들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계셨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상 단락 유도하는 거 그거 조금 괜찮았을 거고 병렬운전 조건 어느 정도 다 잡으셨을 거고 볼 때는 6-7개가 조금 명확하게 쓰셨으면 나머지 거는 채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채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4교시 다음으로 1교시가 어려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교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2, 3교시 만만했다 이건 아니고요. 2교시가 만만했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교시가 좀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자, 2교시로 하겠습니다. 2교시로.